자, 미국 3대 증시가 그야말로 요즘 들어서 뜨거운 김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장이 다 잘 가는데 왜 네. 국내 증시만 이렇게 답답하게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증시와 또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최근 금융당국이 밝혔던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저희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통상 이제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은 장이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최근의 증시 상황을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진짜 우리나라가 아주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미국과 특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정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당시가 1000포인트였고 지금 오늘 현재 2700이거든요. 딱 약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지난 30년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은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약 한 25배, 약 30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 미국 S&P 10배 정도 올랐고 다우존스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모든 지수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겨우 3배가 안 되고 지금 현재 2.7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지금 현재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2.5%에서 지금 1.5%로 비중이 더 낮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결제에서 미국의 달러가 더 강세가 되고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이 11배가 넘는 크기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9조 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주었고 TSMC도 똑같이 보조금을 막대하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반도체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 FDI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유출한 것이 4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인세 26%고 미국은 21%입니다. 또 투자세 공제도 미국이 더 많이 해줍니다. 미국은 확자가 날 때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또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유일하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겨우 1% 낮췄지만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에 잘 아시다시피 우버나 에어비앤비, 타다 4차 산업혁명 모두 다 규제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다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탄생하고 새로운 신생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택시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다 금지시켰다.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저평가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의 저평가, 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좀 불안한 상황들과 반대로 미국은요,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대표적인 매파 인사였는데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디커플링이었지만 앞으로 조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수로 좀 본다면 상반기 안에 3,000포인트 터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이제 2,700이니까 한 10%만 더 상승하게 되면 3,000을 찍게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점은 한 3,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고점이 한 1% 지금 모자랍니다. 네. 이와 같이 미국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한 2번 정도 저는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의 목표가가 지금 현재 5.5%에서 4.6%이고 내년에는 3.6%입니다. 또 2026년에는 2.6%까지 내리겠다고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월경에 내릴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 완전히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의 예금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되고 있고,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저는 뭐 3,1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3,600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70%로 항상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이 2,500개이고 시가총액이 2,500조인데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이와 같이 아무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네.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등이나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면 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3,000포인트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에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게 금감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입니다. 물론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뭐 외국인들이야 뭐 당연히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대통령도 이 공매도 금지에 이미 찬성을 했는데 금감원장의 발언이 좀 뜬금없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마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네.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의 2,500조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한 50% 정도, KB국민은행은 75%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네. 외국인 지분이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공매도가 금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유는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빌려서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식이 없지만 정권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주식이 있는 잔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지 불법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한 2,100억 정도를 9개 투자은행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 6월 말까지 금지가 되어 있고, 정부가 지금 현재 총 80개의 정권사에 이러한 전산 시스템, 잔고 시스템을 갖추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하는 데는 저는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전부 다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도의 외국인 비중은 한 80% 정도 됩니다. 또 기관 투자가가 18%, 개인은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외국인의 텃밭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대차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대차의 기간에 무한대로 해주는데 우리 개인은 3개월만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개인들에게도 주식을 연장을 해주지만 뭐 투자 비율이라든지, 일본은 외국인과 개인에 대해서 대차 기간이나 비중이 동일합니다. 140% 동일한데 한국만 그렇게 외국인 대한 특혜가 됐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감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러 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매도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공식적인 금감원의 입장은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시작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금감원장의 이야기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기존에는 뭐 7월부터 재개를 한다라고 전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6월에 재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결국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막고 한국의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공매도를 재개해서 외국인들의 자본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혹시 또 이외에 다른 방법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쟁국이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모델인데 네. 싱가포르는 정권 거래세 0.2%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700개, 1000개가 안 되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전도 24시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국가이고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도시국가가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 GDP는 세계 10인데도 우리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환전이 24시간 안 되고 미국과 반대의 시간에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만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만 환전이 되고 있고 또한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1%도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35%다. 결론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없애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네.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시행을 하자 말자. 네. 미국이나 유럽, 미국은 양도세가 20%가 있고 나머지는 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되는데 한국은 정권거래세도 받고 소득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고 네.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다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디커플링 됐거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너무 업해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면제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싱가포르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주식과 관련된 세금 좀 없애고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된다. 정말 방송 때마다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공매도 재개 소식도 그렇고 이 금투세 도입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면서 우리 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실망한 기색이 좀 뚜렷한 편입니다. 투심이 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달 들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2조를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좀 굳혀서 나간다면 이 개인들의 이탈 좀 계속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더 이탈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제 집권했을 때 법인세를 겨우 1% 낮춰줬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로 낮추자는 법안을 제안했는데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대기업만 특혜를 본다. 그래서 절대 깎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네. 대기업이 이익을 봐야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더 많은 데 투자를 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법인세 감면이 부자들의 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금투세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27%까지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은 50%에서 60%까지 크게 증가했고 한국은 2%에서 1.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금투세라든지 많은 세금을 계속 더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국내 주식시장을 버리고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의 60대
절대 1%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우리가 글로벌의 동향도 알고 함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시에 투자해야만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같은 기간에 미국이 한 20배 이상 한국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저는 정부가 이런 세금 감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이 정부가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